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최근 미국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종전선언을 촉구하고 인도적 지원 관련 규정을 수정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에 대해 북한과의 외교에 전념하고 있으며 대북 인도적 지원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면서 외교에 나서야 할 대상은 북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 하원의원 435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 23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에게 종전선언 촉구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달성을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9일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 구상에 대한 지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대신 북한과의 외교에 집중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밝힌 겁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어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관여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과 우리의 동맹, 우리의 해외 주둔 군대의 안보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 어떤 적대적인 의도도 없고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접촉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 어떻게 최선으로 관여할 수 있을지를 놓고 계속해서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과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하원의원 23명은 8일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서한에서 북한과 한국, 미국 간의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종식시키는 건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과 동맹국 모두의 국익에 기여하는 평화를 향한 중요한 단계라며 적극적인 외교 관계를 우선시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이날 VOA에 이미 미국은 북한에 손을 내밀었으며 외교에 나설 대상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란 점을 명확히 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의원이 비정부 기구들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규정 완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서한을 통해 비정부 기구들의 대북 인도 지원과 관련된 제재 규정을 수정하고 인도적 목적 방문을 위한 특별 승인 여권 요청에도 신속하게 응답할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에 대해 북한처럼 우리와 의견이 다른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길 바라는 상황 속에서 인도적 차원의 중요한 지원을 목표로 하는 국제사회 노력을 계속 지원한다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인도주의 기구들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을 신속히 하도록 조치를 취한 사실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북한 주민들이 취약하다는 점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 내 코로나 확산에 대응하고 억제하기 위해 합법적인 지원에 대한 승인을 계속 촉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감시와 정찰 활동을 위해 일본에 파견돼 활동 중인 독일 해군이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 활동 감시가 이번 파견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해군의 프리깃 구축함으로 지난 5일 일본에 입항한 바이에른호의 틸로 칼스키 함장은 9일 일본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북제재 결의에 위배되는 활동이 해상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정찰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견에 함께 참석한 카이 아힘센바흐 독일 해군 참모총장은 독일 정부의 바이에른호 파견은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과 함께 인도태평양 영내 평화와 항행의 자유, 규칙에 따른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은 인도태평양 영내 국가들과 국방, 안보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하며 특히 미국, 일본, 한국 등을 매우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 인식하고 협력의 틀을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일본에 입항한 바이에른호는 이달 중순부터 동중국해와 일본 인근 해역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등에 대한 감시 활동을 벌일 예정이며 독일 함정으로서는 최초의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 참여입니다.
유엔과 국제사회가 북한 지도부에 넬슨 만델라 규칙으로 불리는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 규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보기 전까지 누구도 그 나라를 진정으로 알 수 없다는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의 명언처럼 북한 내 가장 열악한 계층인 수감자들의 인권 존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최근 76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 처음으로 넬슨 만델라 규칙으로 불리는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 규칙을 명시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정치범 수용소 등 구금시설 환경을 포괄적으로 즉각 검토해 국제규약 의무들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라며 넬슨 만델라 규칙을 지적한 겁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번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지도부를 향해 구금시설 내 환경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수감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 등 넬슨 만델라 규칙이 명시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도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에 넬슨 만델라 규칙 준수를 촉구했으며 지난달 뉴욕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북한 내 정치범 등 수감자들의 열악한 환경에 우려를 거듭 밝혔습니다. The political prison camps continue to exist in North Korea, and they represent, the most serious human rights situation with regards to the country, in my view. And the government has not addressed this issue.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 규칙은 유엔이 지난 1955년 수감자도 최소한의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며 채택한 국제 원칙입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2015년 이를 개정하며 정치범으로 27년간 수감되었던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의 업적을 기려 넬슨 만델라 규칙으로 명명했습니다. Prison conditions are both a critical measure of democracy and an important instrument for democratization. As Mr. Mandela said in 1994, at the dawn of democracy in South Africa, a nation should not be judged by how it treats its highest citizens, but its lowest ones, its imprisoned citizens. 영국의 북한 인권 활동가로 과거 중국에서 인신매매와 강제 북송을 당해 북한 구금시설에 수감되었던 박지현 씨는 9일 VOA에 과거 국제 앰네스티의 국제법 프로그램 수강 당시 들었던 넬슨 만델라 규칙에 대한 충격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북한에서 저희는 세뇌 교육 받으며 살았고 바깥 세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얘기한 그것이 다 진실인 줄 믿었잖아요. 그러다가 북한으로 북송되었을 때 그 북한 감옥에서 저희가 받았던 그 굴욕적인 대우, 그 처벌, 그 잔인하고 그 비인도적인 그러한 처벌을 받으면서 실질적인 북한이라는 나라를 봤거든요. 넬슨 만델라 규칙 1조엔 인간으로서 모든 수감자의 존엄성과 가치 존중, 고문과 다른 잔인하고 비인간적,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박지현 씨는 세상에 나와서야 이런 권리를 북한에서 너무 모르고 살았다는 것에 분노했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이런 권리를 전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신종 코로나 백신 국제 공동구매 배정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가 백신 배분 과정 요건에 따라 북한 당국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백스 퍼실리티 대변인은 9일 북한이 배정받은 코로나 백신 일부를 다른 나라로 재배정할 것을 권고한 이후 추가 진행 상황을 묻는 VOA의 질문에 코백스 파트너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접종 지원과 관련해 북한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에드윈 살바도르 세계보건기구 WHO 평양사무소장도 이날 현재 WHO는 북한이 코백스로부터 코로나 백신을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남아있는 기술적 요건을 완료할 수 있도록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WHO에 지난달 28일까지 북한 주민 총 44,133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진을 받았고
여전히 확진자는 없다고 주장했으며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신규 검진을 받은 주민은 669명으로 이 가운데 571명이 의료 종사자였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 기간 동안 북한 당국은 시장 활동을 제도화하면서 당국과의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는 정치 경제 모델을 추구해왔다고 시나 그라이튼스 텍사스 주립 오스틴대 교수와 벤자민 실버스타인 스팀슨 센터 연구원이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버클리대 학술지 아시안 서베이에 실릴 예정인 논문에서 북한이 시장 레닌주의나 당국가 자본주의를 펼쳐왔으며 이것은 시진핑 주석 집권하의 중국이나 현대 베트남과 비슷한 성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시장을 단속하고 민간 기업소들을 국영 기업소로 흡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시장 활동을 국가 통제 속으로 끌고 가려는 움직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0년간 북한 내 활발한 시장 활동은 정권에 위협이 되지 않았다며 북한 당국은 앞으로도 통제 속의 시장 활동을 허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